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5입니다. 이 책은 2024년 9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1위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미래차, 저자는 김남도 전미영님의 발인입니다. 이 책은 2025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전망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 모든 전제를 원점으로 되돌려라. 이 책은 근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추이와 소비 활동의 여러 모습을 추적, 관찰해온 트렌드 코리아 팀이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특유의 역동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에 없는 다양성을 표출하는 모습을 담고자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24년 대한민국은 열풍의 나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외 토픽을 장식한 푸바오 열풍, AI 스마트폰, 쇼폼 응원, 일본 여행, 시커머스, 공공기관 유튜브, 저렴이 화장품, 로컬 브랜드, 스포츠 관람, 육아 지원 제도를 2024년 10대 트렌드 상품으로 전해줍니다. 김남도 교수의 9명이 함께 만든 이 책은 공동 집필을 통해 객관적으로 2025 트렌드를 분석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2025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옴니보어, 샵 아부아, 토핑 경제, 페이스테크, 무해력,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포인트 업을 전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소유한 김남도 교수님의 공동 작가님들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와 정보, 필력이 더해져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2024년의 10대 트렌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5년의 핵심 키워드를 배울 수 있었어요. 핵심 키워드를 공부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최고의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2025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전망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에 모든 전제를 원점으로 되돌려라.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시대에 보통의 하루와 무해함, 1%의 성장에서 답을 찾고 디지털의 편리함 속에서 물성이 더 귀해진다. 서문, 스네이크 센스. 뱀처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시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지키느냐, 바꾸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키다 또는 바꾸다. 굳이 말하자면 일본은 지키는 쪽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지키려 애쓴다. 대기업 간부를 지내던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낙향해서 아버지가 경영하던 작은 식당을 이어받아 지키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일까? 일본에는 100년, 200년 동안 가업을 지켜온 노포가 흔하고 평생 한 가지 업에만 몰두해온 장인이 많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바꾸는 쪽이다. 소도시의 작은 식당 사장님께 이 가게 아드님이 물려받아서 오래오래 지속되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네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도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대기업 간부인데 자식들은 이런 일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평생 식당 하면서 이 고생했어라고 대답하는 분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키는 것과 바꾸는 것,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까? 양쪽 모두 세상을 사는 소중한 덕목이므로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대답을 해보자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키다가 디지털 시대에는 바꾸다가 중요하다. 1980년대 말까지 일본은 세계를 호령했다. 미국의 상징인 뉴욕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매입하기도 하며 세계 최강국 미국의 턱밑까지 지고 올라갔다. 그 바탕에는 자기업을 대대로 지켜온 장인들이 버티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이 있었다. 다른 나라에는 수많은 부품을 깎고 다듬고 조립하는 일본 장인의 손길을 능가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 과거 우리가 들어왔던 한 우물을 팔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같은 수많은 금원이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잘 지키는 것이 경쟁력이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에는 얘기가 다르다. 디지털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인터넷, 스마트폰, 플랫폼, 인공지능 등 하루가 다르게 기술적 진보를 거듭하는 지난 30여 년의 변화를 상기해보라. 이런 격변의 시기에는 누가 더 잘 바꾸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하지만 잘 지켜온 일본은 변화가 더디다. 아직도 팩스를 보내고 도장을 찍는다. 이메일을 보내 팩스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한다든지 도장을 없애보자고 했더니 도장 찍는 로봇을 개발했다는 에피소드가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날로그 경제에서 최고의 미덕이었던 잘 지킴이 디지털 시대에는 발목을 잡는 격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부지런히 바꿨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와는 앞서가자는 구호 아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한일 간의 격차는 좁혀졌고 일부 지표는 이제 한국이 앞선다. 2024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194달러로 일본보다 401달러 앞섰다. 가구당 순자산 역시 186,100달러로 일본보다 3,500달러 많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대중가요는 힘이 셌다. 국내에는 수입이 금지된 엑스제팬의 노래를 숨어서 듣는 젊은이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핑크와 BTS로 위시한 K-팝의 위세가 J-팝을 능가한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상대적으로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가진 J-팝은 여전히 CD 발매 위주의 아날로그 시장을 지키는데 연연할 때 우리 뮤지션은 유튜브를 발판으로 세계 무대를 직접 두드리는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했다. 물론 국력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경제나 문화에도 여러 지표가 있으므로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전의 한 배경에는 지킴과 바꿈의 문제가 있다. 대중가요 생태계가 CD에서 디지털, 음원, 유튜브 플랫폼으로 바뀌듯 브라운관 TV가 LCD, LED, 올 LED로, 내연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만화책이 웹툰으로 산업마다 그 판이 근본부터 바뀌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바꾸는 것에 주저하지 않은 결과다. 나라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빠르게 바뀌고 있다. 결국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서서히 주저앉을 수도 혹은 빠르게 도약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많겠지만 불가피하게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며 바꾸다를 선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됐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시대의 소비 트렌드.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요즘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다. 나라 경제는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장사는 잘 되지 않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높은 환율에 힘입어 수출이 경제 지표를 지탱하고 있을 뿐 내수 경기는 매우 좋지 않다. 경기가 나쁜 것은 비용 상승의 문제가 크다. 인건비는 치솟고 있는데 고금리로 이자 비용이 높고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비싸며 코로나 시기 앙등한 부동산의 여파로 임대료도 내리지 않는다. 소비자의 지갑이 다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자영업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0만 명이 폐업 신고를 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수도 가장 많고 증가폭도 제일 크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 감소 때문이며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24 하반기와 2025의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좀 나아질까? 안타깝게도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NH투자증권 백창규 연구위원의 전망에 의하면 2025년은 크게 성장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지금의 불황심리가 지리하게 유지되는 밋밋한 한 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를 보면 성장률, 실업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관련 지수들이 좁게 표현해서 안정적이고 정확히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큰 성장의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경제공포 지수나 리스크 지수들 역시 큰 움직임이 없다. 우리나라 경제도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큰 성장의 모멘텀도 없고 급박한 위기의 징후도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처럼 일부 수출 산업이 호조를 보이며 국가 경제의 기본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 침체의 불경기는 답답하게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뭔가 가파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큰 희망도 절망도 없는 정체가 계속될 것 같다. 더군다나 홀수에는 대체로 밋밋한 편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스포츠 이벤트도 없다. 국내에서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 외에는 선거도 없고 행사도 많지 않다. 경제적으로 답보하는 가운데 정치, 사회적으로도 이렇다 할 변곡의 계기는 없을 전망이다. 지지부진한 침체가 계속되는 시기의 트렌드는 어떨까? 변동성이 강한 해에는 트렌드의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명확하다. 머니러시처럼 전 국민이 투자의 열기에 들뜨거나 오피스 빅뱅처럼 조직 문화가 근본부터 바뀐다. 그러니 우리도 거침없이 피보팅하며 대담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답답하게 정체가 계속되며 내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시기에는 현재의 자잘한 움직임이 중요해진다. 그렇다고 트렌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나 인구 구조는 멈추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트렌드의 도도한 변화는 계속된다. 정세기의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때는 이 두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옴니버어 소비의 등장. 이번 트렌드 코리아 2025의 10대 키워드를 3가지 맥락으로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1. 별이가 되는 트렌드. 2. 경제적 정체 상황에서 비롯된 미시적 트렌드. 3. 인구, 기술, 환경적 변화에서 촉발되는 거시적 트렌드가 그것이다. 그물의 위쪽 골을 깨어놓은 줄을 별이라고 한다. 어부들은 이 별이를 잡아당겨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고기를 잡는다. 그래서 별이는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매년 10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항상 첫 키워드는 별이 역할을 하는 트렌드로 선정해왔다. 분초사회 2024, 평균실종 2024, 나노사회
2022, 수학행, 2028 등이 그 예다. 올해의 첫 키워드는 옴니버다. 요즘 소비자들은 나이, 세대, 성별, 소득, 지역 등 소속된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비를 하지 않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 개성, 취향에 따른 소비를 한다. 소비 행태의 집단 간 격차는 줄어들고 개인 간 격차는 늘어난다. 얼핏 당연한 현상 같지만 옴니버는 우리가 소비자와 시장을 보는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트렌드란 점에서 별의 키워드가 되기 충분했다. 정체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관찰되는 소비자 행동의 작은 변화들을 미시적 트렌드라고 부른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미시적 트렌드들이 유독 두드러진다. 큰 행복을 꿈꾸기보다 무탈한 하루에 만족하며 샵 아부아. 그러다 보니 내게 해가 없는 작고 귀여운 것들을 선호하고 무해력. 자기개발에서도 전면적 혁신을 통해 큰 성장을 꿈꾸기보다 작은 포인트 하나라도 끌어올리려 한다. 원포인트 업. 이런 미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한방보다는 피자판에 토핑을 얻듯 고객이 원하는 작은 차별점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토핑 경제. 경기는 정체한다 하더라도 매년 기술, 기후, 인구, 시장이 초래하는 구조적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환경적 여건 변화에 의한 경향성은 거시적 트렌드다. 인구와 문화의 국제적인 이동성이 커지면서 한국적 K의 개념이 변화하는 그라데이션 K. 기후변화로 삶의 방식은 물론이고 산업과 정책마저 바꾸도록 만들고 있는 지구온난화 시대의 기후 감수성. 가상 기술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소비자의 감각 경험 선호에 따른 물성 매력. 기술의 어포던스를 높이기 위해 인간화되는 피스테크. 시장 생태계가 갈수록 개방하며 함께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경향성을 지적한 공준화 전략이 2025년에 선보이는 거시적 트렌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은 다가오는 2025년의 트렌드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연말에 선물하기도 좋은 실용적인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